최근 제주에서 첫 4.3 중앙위원회가 열려 희생자와 유족 4천여 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3 재심 재판도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 또 희생자 인정 기준을 놓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4.3 중앙위 회의와 또 재심 재판 모두 참석하신 분이시죠. 4.3 전문가인 4.3 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4.3 중앙위원회가 20여 년 만에 제주에서 열렸고 또 직접 회의에 참석도 하셨는데 제주에서의 첫 회의 어떠셨습니까? 새 정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보수 정부와 달리 4.3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신호로 저는 느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유족들 분들도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회의 결과는 좀 유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 자, 그 4천여 명의 희생자 유족이 그날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추가로 네. 인정이 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받았었는데 희생자로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한 분은 남로당 내지는 무장대 수계급이라고 해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그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겠고요. 문제는 나머지 2명인데 남원읍 하레리에 살던 어린이 2명이었습니다. 네. 10살과 13살 어린이들인데 소를 찾으러 목장으로 가던 중에 그 폭발물인 쇠뭉치를 발견했거든요. 네. 그래서 호기심에서 이걸 가지고 놀다가 이게 터져서 희생된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4.3 사건의 그 종기 1954년 9월 21일보다 약 1년여 늦게 벌어진 사건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희생자 결정에서 불인정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불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3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렇게 너무 잣대를 기계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3 사건의 종기는 한라산 통행 금지령이 해제되는 1954년 9월 21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그 원인과 결과, 그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그 4.3 사건 기간 중에 표선국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놀다가 네. 무려 15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희생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남원면 하레리 사건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이제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불인정될 뻔했던 거죠. 만약에 4.3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폭발물이 터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4.3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군경 토벌대가 그 폭발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러니까요.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죠. 네. 이 대목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먼저 그 제주도의 각급 행정기관에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을 합니다. 신고를 하고요. 신고를 하면 제주도청의 공무원이 심사 주소를 작성하고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먼저 한번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정할 것인가 불인정할 것인가 그 결정을 기준을 마련해서 중앙위원회로 올리면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 한 번 그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전체 위원회를 주재해서 최종적으로 희생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남원면 하레리 그 어린이들은 그 4.3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으로 올라온 거예요? 불인정으로 올라왔던 건가요? 그렇죠. 실무위원회 차원에서부터 불인정으로 의견을 달아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좀 복잡하게 꼬인 겁니다. 만약에 4.3 그 실무위에서 점검을 통해서 이제 희생자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 결과는 또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든 뭐 전체위원회든 사건을 너무 개별적이고 파편화시키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고 사건 전체를 살펴보고
특히 원인과 결과, 그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무슨 주장이 나왔냐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4.3 사건 그 기간이 조금 넘은 다음에 지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과거에도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 이번에도 또 다시 잘못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처럼 어이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제주에서 열린 이번 그 4.3 중앙위 회의에서 원래 이제 뒤엉킨 가족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 논의도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이건 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저는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안전부와 행정안부 소속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 너무나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족관계 등록부가 잘못 그렇게 돼 있어도 정정하기 어려웠던 까닭은 대법원이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네. 그 정정 대상자를 희생자로 한정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정작 정정이 필요한 분들은 유족분들인데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7월 1일자로 그 대법원 규칙을 개정을 해서 유족이나 또는 사실상의 자녀분들도 호족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빨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갖고 시행령 개정은 아주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회의 때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으니 앞으로 이러저러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잡겠다라는 보고 정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기본적으로 책임의식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26일이었죠. 특별 재심이 열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네. 어떻게 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재판정이 없었는데요. 재심 청구한 68명 중에서 검찰이 4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저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검찰의 자격을 문제 삼은 희생자가 이제 4명이지 네,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건가요? 한 분은 이제 난파 간첩이다. 이분이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난파됐던 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남로당 내지 무장대 수계급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네. 근데 명백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위원님께서 재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에서 주장하는 논리 또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세운 자료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난파 간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장기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년, 40년 가량을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가기록원에 가면 일제강점기 때의 재판 기록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판 기록도 없고 심지어는 이 심사를 할 적에 그 국가정보원과 경찰에게 이분이 정말로 간첩이었는가라고 사실조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그 무장대 수계급이라고 하는 분들도 전혀 근거 없는 그래서 일부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검찰이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재판에서 검찰 발언 중에 4.3 재심을 요식행위다라고 언급하자 이제 판사가 주의를 주기도 했거든요. 네, 뭐 직접 현장에 계셨으니까 다 들으셨을 텐데, 근데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4.3 재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시각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 좀 드러낸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검찰의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검찰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뭐 간첩이다 또는 뭐 남로당 무장대 수계급이다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면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4.3 희생자에 대한 이른바 사상 검증 논란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조촐하기보다는 4.3위원회가 그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서 희생자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정말로 뚜렷한 증거나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 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주 4.3 사건 때 그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모두 깡그리 불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아버지를 잃고 형을 잃고 그런 분들이 10살 미만의 그 소년들이 그 어린 손으로 그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해낸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호족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분들이고 바로 그분들이 재심을 청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제주도를 이렇게 복원시킨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고 이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상 그 한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뭐 제주 출신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그리고 뭐 검찰이든 제주도청 공무원들이든 모두 좀 더 애를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또 김종인 위원께도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